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조국 사태 지금 실검에 뜨고 있죠. 네,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조국이 사퇴하면서 그와 관련된 화천 기계가 오늘 하한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한테 조금 제 방송을 보셨다라면 아시겠죠. 관련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관련주가 이렇듯 재료가 소멸되면은 더 이상 주가는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화천 기계를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악재가 뜸과 동시에 매도를 꼭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매도를 꼭 하셨어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움직임조차도 좋은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테마주가 재료가 소멸될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가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500원 그리고 살짝 그 위에 정도로 걸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물량을 다 던지진 않았을 거니까요. 사람들이 미처 던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희망을 삼기에는 좀 어렵고 어쨌든 오늘 꼭 정리가 되어야만 했던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 타이밍이라는 것도 기가 막힌 부분이 뭐냐면 이 화천기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사실은 그 조국과 관련이 없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회사 자체가. 근데 이 정치 테마주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기사가 한번 뜨면은 급락은 나오는데 또 그것과 상관없이 오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 뒤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3,500원 정도의 바닥을 찍은 다음에 50%가량 두 배는 아니고 이제 50%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 뒤로 조금씩 반등을 주고 이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한 차트 모양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지난주 금요일 봉을 보시면 갭을 6%가량 띄었다가 그리고 올랐어요. 갭 띄우고 상승했습니다. 근데 갭 띄우고 상승하자마자 갭을 띄었던 그 시가 가격을 이탈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전일 종가 밑에까지도 이렇게 밀려서 떨어졌다라는 건 이전에 앞에 샀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신뢰를 하지 않고 다 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차트 모양을 봤을 때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갭을 띄어서 한번 유인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 종목 자체를요. 사실은 이전에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가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올라올 때 이 윗꼬리가 상투권에서 길게 달리면 저거를 다시 뚫으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예요. 네, 드문 경우. 저게 세력이 어떤 구체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저 가격을 다시 뚫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어떤 재료나 호재가 강한 호재가 동반이 되어야만 뚫을 수 있는 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고점대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는 사실상 마감이 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래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희망적이긴 했어요. 이전에 물렸던 사람들한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던 건 맞으니까요. 자,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사퇴하면과 동시에 다른 정치 테마주들이 갑자기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화천기계는 끝났고 다른 정치 테마주가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이제 지금 시위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국 사태에 대한 시위가 꽤 이제 거세게 고조가 되는 상황인데 또 이런 상황을 또 딛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맞춰서 정치 테마주가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정치 테마주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선거 시즌입니다. 선거 시즌. 그래서 그 외의 시즌에 이런 정치 테마주를 너무 기대하면서 매매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게 현실이고
그런 선거 시즌이 돼야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외의 시즌도 있긴 하죠. 그거는 증시가 큰 폭으로 빠질 때, 네, 이제 정치 테마주 정말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정치 테마주는 뭐 회사에 어떤 호재도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인물만 부각이 되면은 정치 테마주는 갖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그런지 바닥에서 하락장에서 나오는 모양도 우리가 발견했었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화천기계는 정말 힘든 상황으로 되어버렸다. 이제 화천기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화천기계를 통해서 조국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치였는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함으로 인해서, 물러남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앞으로 수혜를 받거나 기대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또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상 많이 해먹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많이 해먹었고 이제 떨어질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끌었어요. 오랫동안 많이 끌어서 2차 파동도 또 높게 치고 올랐고 그 다음에 소파동 나오면서 죽는 형태인데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 항상 정치 테마주는 그 대상, 정치 뭐라고 하죠? 그 주인공 누구 때문에 올랐냐를 봤을 때 그 누구에 대한 어떤 이슈나 기사를 꼭 잘 참고하셔야 돼요.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치 테마주를 공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 생기면 얼마 전에 홍정욱 그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로 딸이 마약을 밀수하다가 네, 완전 망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는 그런 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좀 꽤 큰 이슈인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예견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말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다음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조국을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는 어쩌면은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화천기를 계속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큰 실수였죠, 사실은. 네,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상입니다. 네, 화천기계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